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과목 UI 테스트의 첫 번째 시간 사용성 테스트, UI 테스트 계획하기입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UI 테스트 개념, 어떤 게 UI 테스트인지, 그리고 UI 테스트 기법, 선정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용성 테스트, 유저빌러티 테스트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UI 테스트라는 개념인데요. UI 테스트 개념과 선정 기법입니다. 자, UI 테스트는요. 자, 구현된 UI, 자, 유저 인터페이스를 줄여서 UI라고 하죠. 예, 눈에 보이는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고요. 자, 구현된 UI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자, 사용성, 자, 유저빌러티, 사용성을 검증합니다. UI를 만들어 놨으면 이게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검증해야죠. 그게 바로 UI 테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UI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할 거, 자, 그 다음에 개선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 또는 그 절차, 이거를 UI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사용성은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를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쉬운 점, 이게 사용성입니다. 원하는 목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느냐를 의미하는 좁은 의미이고요. 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환경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시킨 개념, 이것은 넓은 의미의 사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UI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학습의 용이성, 쉽게 사용할 수 있냐 이거죠. 학습의 용이성, 그 다음에 효율성, 효율성.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용이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억의 용, 쉽게 기억할 수 있느냐, 기억의 용이성. 자, 그 다음에 적은 오류, 오류가 적어야 되겠습니다. 적은 오류. 자, 그 다음에 만족도 같은 것들이 사용성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성 평가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단어가 어려운데 휴리스틱 평가입니다. 휴리스틱 이밸루에이션. 자, 사용성, 앞에서 사용성을 굉장히 강조했죠. 사용성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사용성 공학 방법으로, 자, 중요합니다. 전문가, 일반인들, 원래 사용성 평가는 그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사용할 사용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휴리스틱 평가는 그 계통의 전문가들 몇 명에 의해서 그 이론, 그들의 이론, 경험을 근거로 일련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휴리스틱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들이 원래 사용성은 사용자들이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사용성 평가입니다. 휴리스틱 평가이고요. 목적은 디자인 전문가들이 사용성 원칙 또는 휴리스틱 가이드라인, 여기서 가이드라인 만든다고 그랬죠? 비추어 평가하려는 대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디자인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평가 보고서를 그 전문가들이 결과물로서 제시를 할 것이고요. 자,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현하고 발견된 이슈를 취합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이고 평가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 작성할 겁니다.
자, 휴리스틱 평가 첫 번째 그 테스트를 위한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페이퍼, 종이, 페이퍼 프로토타입. 자, 여러분들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굳이 고치면 처음 시자를 써서 시제품입니다. 시제품. 예. 즉 어떤 그 물건을 만든다고 가정할 때 완벽하게 이제 그 앞으로 출시할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물건 전에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의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제품의 전반적인 컨셉, 흐름을 잘 보여주고요. 보는 사람들이 최종 제품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실제 출시될 제품의 디자인을 미리 경험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앞으로 팔 상품, 완제품이라면 그걸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종이 위에 제품 시스템 계략표를 그립니다. 여기 페이퍼잖아요. 예. 그리고 페이지의 특정 순서에 따라 번호, 설명 이런 것도 붙이고요. 사용자 디자이너들이 실제 형태의 테스트를 하면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미리 페이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평가하는 거 페이퍼 프로토타입 방법이고요. 자, 이번에는 선호도 preference 선호도 평가입니다. 자, A가 B보다 더 좋다. 예, C가 D보다 더 편리하다와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파악하고 중요도에 따른 선호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평가입니다. 사용자의 니즈,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바로 선호도 평가가 되겠고요. 사용자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과학적인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평가 방법이 되겠고요. 결과물은 선호도 평가입니다. 수집되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추정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뭐 점수도 있고 순위도 있고 예, 뭐 태도에 대한 기반 선호도, 속성에 대한 기반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UI 테스트 기법 선호도 평가이고요. 자, 이번에는 성능 평가입니다. 퍼포먼스. 자, 사용자가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연관된 것을 사용해 보고 태스크별, 작업별, 학습성, 효율성, 기억의 용이성 앞에서 얘기했었죠? 예, 이게 바로 테스트하는 그런 그 속성들이라고 그랬죠? 오류, 만족도 등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에 맞춰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성능 평가이고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각 제품이나 서비스의 태스크들이 그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아까 학습성, 효율성, 기억 용이성, 오류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결과물이 되겠고요. 자, 학습성은 뭐죠? 쉽게 아까 학습할 수 있는가? 학습의 용이성이죠. 쉽게 학습할 수 있는가? 자, 효율성. 예, 일단 학습하면 매번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자, 기억의 용이성. 사용한 기능을 능숙하게 다시 수행할 수 있는가? 자, 오류가 적고 사용자가 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자, 만족도. 사용하는 것에 즐겁고 만족성과 이런 것들이 바로 UI 테스트를 위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스트 환경 구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센터드 디자인. 자,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요, 사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의 한계 능력, 상황에 맞추어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고하여 만들어내는 인터페이스 또는 서비스 또는 제품 디자인의 철학적 접근 방법이자 디자인의 사상입니다. 사상이라는 건 철학이랑 같은 개념이죠. 자, 디자인의 각 단계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최종적 단계에서 결과물인 디자인은 인간 사용자의 편의, 복지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자, 이를 위해서 각 단계의 디자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에 대한 분석, 예상을 하는 디자인 리서치, 조사하는 거죠. 를 통해서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실제의 세상에서 행해지는 실제 사용자의 행태, 행동과 태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필수적이고요. 사용자 중심, 사용자를 모르고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디자인 사상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스템 기능에 맞추어 적응하게 하거나 학습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특히 사용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최적화를 통해서 디자인 이상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상호작용, 인터랙션 상호작용입니다. 자, 인터랙션 디자인이고요. 입출력 장치, 입력 같은 게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거, 모니터나 출력기 같은 거, 이런 입출력 장치를 매개로 디지털 시스템과 사람이 주고받는 일련의 의사소통 과정이 인터랙션 디자인입니다. 자, 인터랙션 디자인이란 사람의 행동과 이에 반응하는 시스템,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인터랙션 디자인이고요. 자, HCI, 자, 요거 휴먼, 사람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인터랙션입니다. 인터랙션. 즉 뭐죠? 사람, 컴퓨터, 상호작용,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이니셜이고요. HCI 합해도 있어요. 자, HCI의 인터랙션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본 단위로서 자, 인터페이스, 통로란 뜻이죠. 인터랙션, 상호작용, 경험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자, 시스템 디자인에서 인터랙션은 시스템의 행동적인 측면, 초점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작은 개념을 의미하기도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프로토타입은 시제품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게 프로토가 원래 first, 처음이란 뜻이에요. first. 그래서 처음의 형태, 제일 처음의 형태, 시제품, 원래의 형태 또는 전형적인 기초 표준을 말하는 것이 프로토타입인데 정보 시스템의 미완성 버전 또는 중요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바로 프로토타입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프로토타입은 사용자의 모든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될 때까지 계속해서 개선되고 보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처음 시제품을 딱 만들어 놓고 전혀 개선 없이 그거를 그냥 완제품으로 계속 판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개선, 보완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의 특징이 되겠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는 와이어프레임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와이어는 원래 선이란 얘기죠. 선. 프레임은 이제 틀, 뭐 이런 건데 선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역해야 됩니다. 의역. 자, 최종 화면에 표시될 컨텐츠를 간단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색상, 타이포그래피. 자, 이미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미지를 생략합니다. 자, 도식, 청사진,
프로토타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프로토타입 도식 청사진이라는 말보다는 와이어프레임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면 디자인을 여기는 메뉴를 두고 여기는 슬라이드를 두고 여기는 무슨 뭐 작은 배너 같은 걸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가정해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로고를 두고 그러면 여기다 그냥 로고 이렇게 그냥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 쭉 이렇게 해놓고 메뉴 뭐 메뉴라고 안 써도 솔직히 와이어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는 주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이 배너가 이미지일 수도 있고 주로 이미지겠지만 이게 만약 텍스트라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손으로 그림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이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전문 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전문 툴은 아니지만 파워포인트로 그냥 이런 사각형이나 도형을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와이어프레임은 배치, 위치, 레이아웃 이것의 개념이 많이 큽니다. 실제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디테일한 사진이 오는지는 와이어프레임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은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주는 최종 화면에 표시될 컨텐츠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개념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현황 보고서라는 개념인데요. 자,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시장 현황, 특성을 파악해서 시장 매력 요인을 도출하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자, 시장의 특성, 기회 요인, 위협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런 그 브랜드의 컨셉, 차별화 요인, 신제품의 컨셉 도출, 디자인,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시장 현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술 현황 보고서예요. 자, 리서치, 어떤 그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사용자의 정보, 뭐 동기라든지 목표라든지 습관, 기대, 가정 뭐 이런 것들 사용자의 정보를 프로젝트 멤버들과 사업 분야별로 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 등 기업이 등록한 지적재산권 및 등록 내용의 변화 추리를 조사한 보고서가 기술 현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의 고유성, 경제 우위성, 타사 지식재산권과의 유사성, 차별성을 비교할 수 있고 모방당할 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 현황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는 사용성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한 지금 두 번째 소주제가 환경 구축이에요. 환경 구축. 그 수행 절차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사용성 테스트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 과제를 설정합니다. 자, 두 번째, 테스트의 항목을 정의합니다. 어떤 것을 테스트할 것인지. 사용성 테스트의 점검 항목을 정의하고, 사용성 테스트를 실시하는 과제를 설정합니다. 자, 세 번째, 테스트에 참여자를 확보해야 됩니다. 원래 휴리스틱처럼 전문가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성 평가는 그 물건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사용자가 평가하는 겁니다. 자, 사용성 테스트의 참여자 선정 기준을 선정하고 사용성 테스트의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자, 네 번째, 자, 테스트 룸을 설정합니다. 테스트 룸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공간에 뭐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 에 들어가면 우리가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점에 들어가면 저 그 키오스크가 많이 요즘은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문 키오스트죠. 주문 키오스트. 그래서 선정한 그 참여자들이 이 주문 키오스트의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UI니까 이게 디자인 쪽이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 룸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카메라를 장착한 다음에 그 테스트룸에서의 그들의 행동을 촬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녹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테스트룸 설정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설명이고요. 사용성 테스트룸 설치 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사용성 테스트룸 환경을 설정합니다. 자, 5번째요. 자, 테스트 환경을 설정합니다. 사용성 테스트 필요 서류 준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용성 테스트 장비, 비품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자, 6번째 테스트 인원을 구성합니다. 예, 사용성 테스트 참여 인원을 구성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용성 테스트 환경 구축을 위한 수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째 소주제 사용성 테스트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유저빌러티 사용성 매우 UI 테스트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사용성이라는 단어는 키워드나 마찬가지예요. 자, 제이콥 닐슨이라는 분은 UI UX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학자. 예. 그래서 제이콥 닐슨이라는 이분은요, 사용성을 학습의 용이성, 앞에서 얘기했죠? 사용의 효율성, 기억의 용이성, 최소한의 에러, 자, 그 다음에 만족성, 주관적 기쁨의 요건, 이런 것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얻어지는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한 5가지 사용성을 만족하는 5가지가 바로 이 제이콥 닐슨이 설명한 거네요. 자, UPA, Usability Professionals Association 현재는 UXPA라고 이름을 고쳤습니다. 자, 에서는 사용성을 또 어떻게 이거는 이제 제이콥 닐슨이 정의한 사용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UPA라는 곳에서는 현재는 UXPA 사용성을 회사가 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용자의 요구와 부합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개발 사이클 전체에 걸쳐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는 제품 개발 방식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 계획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면서 사용성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용성을 우리가 알아봤기 때문에 사용성 테스트, 자, 유저빌러티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의 품질 측면에서 사용성은 자, 휴먼 컴퓨터, 여기는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도 되고 인터랙션, 예, 2개 다 가능합니다. 자, HCI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원리로 부가적인 고려사항이 아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용성 평가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다른 점, 테스트의 중심이 사용자라는 것이 바로 UI 테스트가 기존의 소프트웨어 테스팅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현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사항,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유용한 진단 방법 중 하나이고요. 사용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면서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 이럴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있죠. 이것에 맞추어 과제를 수행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테스트이고요. 사용성 테스트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요구사항 정의에 기반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요구 정의에 따라서 기능 위주, 보안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용성 테스트는 사용자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정황 요소를 고려한 태스크 기반 개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스트 계획서 작성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테스트 계획서입니다. 자, 테스트 계획을 평가하는 데는 기능의 실현 방법, 품질과 평가 방법에 관해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효과적인 경험치가 지표화돼서 표에 기재된 경험치는 항상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의해 적용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해설과 간단한 근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근거 항목에는 적용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서술합니다. 테스트 계획서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테스트 계획서 항목. 자, 테스트 계획서 항목은요. 테스트 계획 아이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서를 이렇게 만들면 이 문서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 번호. 고유 번호. 그게 바로 테스트 계획서 같은 경우는 바로 테스트 계획서 아이디라는 설명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서문. 테스트 항목들, 테스트 대상 기능, 테스트 대상 외의 기능, 테스트 방법, 합격, 불합격 기준, 테스트 시작 조건과 중단 기준, 재개 요건, 성과물, 테스트 작업, 환경, 책임자, 인원 및 교육, 스케줄, 리스크, 승인 등 이런 것들이 바로 테스트 계획서의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터페이스입니다.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시스템의 입출력 장치, 사물, 또는 그 사물과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일시적 혹은 영속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또는 가짜, 가상적인 매개체가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아이콘이죠, 아이콘. 예, 그래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GUI라고 합니다. GUI. 그래서 UI의 아주 특수한 부분, UI의 서브 개념이 바로 그래픽, 그림으로 인터페이스를 나타낸 거죠. 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림으로 된 화면 위의 물체, 예, 특성이나 색상 같은 그래픽 요소들을 어떠한 기능과 용도로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사용자를 위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아이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이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UI. 자, UI는 자, USER이네요.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고요. 자, 인터페이스 즉 정보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화면 등 사람과 접하는 면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스마트 기기에 대증하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유아 디자인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자, 요거 뭐죠? 자,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예를 들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메뉴를 뭘 하겠다. 예를 들어서 빵을 주제로 하는 그런 페이지다. 그러면 빵의 뭐 종류 뭐 이런 식으로 빵에 뭐 어떻게 할까요? 식빵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빵 종류 이렇게 내놓고 그 식빵 안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 게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입니다. 즉 완벽히 동일하진 않지만 메뉴 설계랑 매우 흡사한 개념이 바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설계와 인터랙션 설계 GUI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UI 디자인이 되겠고요. 자, UX 디자인은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좀 전에 아까 앞에 GUI 나왔었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UI입니다. 여긴 이제 그래픽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픽 이외의 다른 인터페이스 모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그래서 제품과 시스템, 서비스 예, 등을 사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면서 경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경험을 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총체적 경험으로 의미하는 게 바로 UX입니다. 자, ISO 자, 어떤 표준을 정의하는 그 협회죠. 예, 이런 정의에 의하면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란 사용자가 제품, 시스템 혹은 서비스의 사용 혹은 기대되는 사용 결과에서 오는 인식과 반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ISO 문서에 대한 이런 지금 그 번호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GUI 가장 작은, UX 가장 큰, 중간에 UI. 자, 이런 순서대로 개념이 만들어지고요. 자, 태스크, job입니다. 태스크,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제품의 모든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사용성 테스트는 대상 제품의 중요한 기능, 그리고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고 싶은 기능, 이것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수행하는 테스트로, 자, 이거는 반드시 사용성 테스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는 시나리오를 통해서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사용성 테스트의 절차입니다. 먼저 계획 준비, 목표 설정이라든지 테스트 작성, 참여자 확보, 장비 준비, 테스트룸 환경 설정이고요. 테스트합니다. 예, 목적 설명, 방법 설명, 실시, 질문, 설문, 뭐 이런 거. 자, 분석을 하죠. 테스트 결과 분석, 개선 제안서의 제출, 이런 것들이 사용성 테스트의 절차가 되겠고요. 자, 사용성 테스트 계획서의 구성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개요에서는 사용성 테스트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하겠고요. 예를 들면 주요 고객들이 균등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원한다, 뭐 이런 것들. 사용 설명서가 인터페이스상에 알려진 문제들을 모두 상쇄하는지 여부. 자,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트 목적인데, 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이슈를 정리해서 작성을 합니다. 뭐 한 줄에 20개의 문자가 표현되는 것이 의사소통하기에 적절한가? 뭐 이런 식의. 자, 사용자 프로파일입니다. 자, 어떠한 사용자를 사용성 테스트에 참여시킬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용자인지. 자, 그 다음은 사용성 테스트 디자인입니다. 사용성 테스트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성 테스트 진행 순서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트, 과제, 테스트 체험, 설문조사, 참가자 면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고요. 결과 요약입니다. 어떻게 결과를 취합할지, 어떤 결과를 데이터에 수집할 것인지 기술을 하고요. 개선안 보고는 개선안을 무엇을 기초로 작성할지,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할 것인지 그렇게 구성을 하겠고요. 자, 사용성 테스트 계획서의 주요 항목들입니다. 자, 사용성 테스트 계획서 버전, 대상 제품, 개요, 참여하는 참석자, 목적, 방법론 절차, 자, 테스트 스크립트 시나리오, 그리고 후속 질문, 이런 것들이 사용성 테스트 계획서의 주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진행하는 UI 테스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전문가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뭐죠? 예, 휴리스틱 평가, 휴리스틱 이밸루에이션, 이것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설명.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UI 테스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A가 B보다 더 좋다, C가 D보다 더 편리하다 와 같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을 파악하고 사용자의 니즈, 무엇이 필요한지 대응할 수 있는 평가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 preference, 선호도. 요게 지금 답이 2번이 아니고 3번, 선호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